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 도중에 고등학교 학생 5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솔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휴게실에서 대기하면서 학생 훈련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하니까 훈련 장소에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한 해병대 캠프 현장 학습에 갔다가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당시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에 인솔교사인 2학년 부장교사에 대해 학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관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네. 공보트를 이렇게 이구지구 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고, 그 훈련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가에 들어가 군가를 부르고 어깨 동무를 한 채 앞뒤로 눕기를 반복하고 수심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5명의 학생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관들이 인솔교사에게 현장을 벗어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어땠나요,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하니까 훈련 장소에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사들은 수련 활동 현장에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지 못했다. 인솔교사에게는 중징계 중의 하나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여기 적용된 현장 체험 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솔교사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좀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도 받고 현장을 벗어나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비상 연락 대기 상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재심도 청구했고 재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법원에 이제 이것을 소송을 제기한 거죠. 법원은 이제 선생님께서 징계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는 취소하라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학년 보장 취임 전에 교장 선생님이 이미 위탁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였고, 또 기본계획 수립 계약 체결은 체험활동 담당 교사와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여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관여한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위탁계약 체결, 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권한은 또 교장 선생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인솔교사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할 주의 의무,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학생들의 지도 및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위탁업체의 교관들에게 맡기고 수련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교사는 의무가 학생 있다는 교육 거죠. 활동 중에는 주의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좀 소개해드릴 판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한 초등학교에서 수영장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가 그 학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은 수영장의 안전요원도 굉장히 15명으로 많았고 CCTV도 6대나 있었고 또 교사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관찰하였다. 여러 가지 주의 의무를 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안전 요원의 배치라든가 선생님들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관찰하고 위험 상황이 되면 즉각 대응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2023년에 발생한 강원도 체험학습에서 후진하던 차에 학생이 사망한 사건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경우는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을 하고 또 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강원도 이 버스 사고 관련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그 무리에서 이탈한 학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제 안전확보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인솔교사뿐이었습니다. 이 안전관리 1차적 책임이 담임교사의
위치에 있었다. 해병대 사건은 좀 구조가 달랐던 것이 현장 교관들이 훈련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위치에 또 있었고요. 또 구명조끼를 입힐지 뭐 아닐지는 또 그 현장 교관이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이 안전관리 1차적 책임 주체가 위탁업체 교관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건을 가르는 이제 핵심은 그 순간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었느냐, 누가 해야 됐었느냐, 뭐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선생님들께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내가 그 순간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담당하는 1차적 위치에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인정 여부를 가르는 또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교육청 차원에서 해병대 캠프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교육청이 특정 체험 활동을 장려하고 행정을 집행해 왔다면 관리 감독 책임도 교육청이 져야 되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한 이제 교육청은 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네.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고가 날 때마다 매뉴얼 내용을 좀 추가하거나 뭐 표면적으로는 안전 강화를 이유로 하지만 이 매뉴얼을 다 지켜라. 라는 그쵸. 책임을 이제 교사에게 지우고 있다. 행정기관이 좀 매뉴얼을 만들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다했다라는 착각에 좀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진짜 핵심적인 사전 예방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담되 교사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은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이걸 하라고 계속 이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거 다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그거 공부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나 부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쳤어. 이거 하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애가 안 했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체험학습. 요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한테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무거운 주머니들을 선생님들 어깨에다가 지금 막 잔뜩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교육부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육부 장관이 이 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이 짐 2개 들어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뭔가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든가 담당자를 둔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 어깨에 있는 짐을 하나씩 덜어줘야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깨가 가벼워지니까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살펴볼 수 있고 안전하고도 교육적 효과 있는 체험학습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이 업체 교관의 지시를 따르라. 그래서 그 지시대로 학생들이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있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 지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건가요? 지시를 이행하시면 안 되죠. 교장께서 이제 법령이나 매뉴얼에 벗어나는 것을 사실은 지시하신 것이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사실은 뭐 법원에 가서든 어떤 징계위원회든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나 매뉴얼을 벗어난 이제 상급자의 지시는 결코 따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장과 교육청, 교육부는 체험학습 시에 학급당 2인 이상의 교원이나 전문 안전요원 배치해야 되고요. 소홀한 준비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솔교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캠프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인솔교사에 대한 중징계,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감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학교장과 위탁업체, 학부모는 지시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인솔교사의 의견과 요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